안녕하십니까. 시리즈 Decomposition Transformer with Period Correlation for Stock Market Index Prediction을 발표할 순천향대학교 AI 빅데이터학과 학사과정 이준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겠습니다.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기존의 주가 예측 방법으로는 통계적 모델과 머신러닝 기반의 방법, 그리고 딥러닝 기반의 방법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무빙 에버리지와 아리마, 알마, 알치, 갈치 등의 통계적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이상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계산 속도는 빠르지만 대규모 주식시장 데이터에서 상관관계를 효과적으로 찾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KNN, Decision Tree, SVM, 랜덤 포레스트, XGBoost 등이 있겠습니다. 일부 모델은 특정 조건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으나 퓨처 축출 능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복잡한 주식시장에서 그런 환경에서는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다음으로 나온 DNN, CNN, RNN, LSTM 등의 딥러닝 기법은 대량의 과거 데이터를 학습해서 숨겨진 패턴을 찾는 데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가 변동성이 높고 과거 데이터의 정보가 시간에 따라 소실되는 문제로 인해서 기존 모델들의 예측 성능이 더 이상 향상되지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트랜스포머 모델이 다른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서 금융 시결 예측을 시도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 연구들은 뉴스, 소셜미디어 감정 분석 등과 같은 사회적 정보를 트랜스포머의 추가 입력으로 활용하는 방식에 집중되었으며 과거 주가 데이터 자체에서 특징을 더 효과적으로 추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셜 정보는 수집 방법, 데이터 출처, 댓글 작성자 등의 요인에 의해서 불확실성이 높고 다양한 주식시장에서 일관된 성능을 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에 따라 성능이 불안정한 문제가 있는 기존의 방법론은 극복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추출하고 다양한 주식시장에서 일반화가 가능한 시계열 분해 및 주기 상관성을 적용한 트랜스포머 모델인 SDTP라는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해당 모델에 대해선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추출하고 다양한 주식시장에서의 일반화가 가능한 시계열 분해 및 주기 상관성을 적용한 트랜스포머 모델인 STTP를 제안하였는데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 모델 기반의 모델이지만 이 해당 모델은 어텐션 기법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모델은 유사한 주기를 가진 하위 시퀀스의 노드들이 서로 비슷한 속성을 공유한다는 점을 착안했습니다. 기존의 어텐션 기법은 모든 노드의 정보를 직접 집계하여 업데이트하지만 제안하는 SDTP 모델은 먼저 시계열 내에서 가장 유사성이 높은 시차, 타임 레그를 선택해서 주기를 추정한 후에 이를 기반으로 시계열을 여러 하위 시퀀스로 분해하였습니다. 이 타임 레그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주기성이 유사한 하위 시퀀스 내에서 연관된 노드들을 통합해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따라서 SDTP 모델은 기존 방식보다 주식 데이터에 더 적합하며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시계열의 비정상 특성인 트렌드와 계절성으로 분해하여 분석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해당 방식은 불확실성이 높은 소셜 텍스트에 의존하지 않고도 금융 시계열의 복잡한 변화 패턴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양한 주식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후에 제안된 STTP 모델을 다양한 주요 주식시장에서 기존 최신 모델들과 비교 실험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서 해당 모델의 우수한 성능을 검증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온 비정상성은 데이터나 시계열 신호의 통계적 특성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평균, 분산, 공분산 등의 특성이 통계적 속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은 경우를 비정상적이라고 합니다. 비정상성의 주요 특징으로는 평균의 변화, 분산의 변화, 공분산의 변화 등이 있겠습니다. 평균의 변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의 평균값이 변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로는 주식시장 데이터에서 특정 기간 동안 평균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 등이 있겠습니다. 분산의 변화는 데이터의 변동성, 분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이 큰 시기와 작은 시기가 번갈아 나타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공분산의 변화는 두 시점 간의 상관관계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를 뜻합니다. 예로는 계절적인 영향이 있는 기상 데이터가 있습니다. 본 논문의 주요 기여점은 보시고 있는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트랜스포머 기반의 새로운 모델 STP를 제안합니다. 논문에서는 시계열분의 레이어와 주기, 상관성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주식 시계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시계열 데이터에 적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 연구와 차별점입니다.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기존 연구들은 주가 예측의 소셜미디어 정보나 뉴스와 같은 불확실성이 높은 외부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식인 반면에 본 논문은 오직 과거 주가 데이터만을 이용해서 다음날 종가를 예측하는 최초의 연구입니다. 세 번째로 해당 연구는 다양한 주식시장에서의 기존 최신 모델들보다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였습니다. 제안한 해당 모델이 여러 주식시장에서 기존의 최신 주가 예측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기록했으며 주가 예측을 위한 보다 적절한 접근 방식임을 해당 논문에서는 증명하였습니다. 다음은 논문 리뷰입니다. 통계적 방법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험적 예측을 수행하는 주관적 모델에 기반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자기회귀 이동평균인 알마와 자기회귀 통합 이동평균인 아리마, 그리고 자기회귀 조건부 이분산, 일반화 자기회귀 조건부 이분산인 갈치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은 구조가 단순하고 계산 복잡도가 낮아서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리마 모형은 널리 사용되는 시계열 분석 기법으로 이전 시점의 값과 상관성을 나타내는 AR 모형, 그리고 백색 잡은 과정들의 시점 간의 상관성을 나타내는 MA 모형을 일반화한 모형입니다. 이런 I 요소는 시계열 데이터가 비정상적일 때 이를 정상성을 가지도록 차분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계절성이 있는 데이터는 주기적 변동이 시간에 따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밑에 있는 수식과 같습니다. 이렇게 계절성 성분이 남아있는 경우는 계절성 ST는 주기 P를 가지므로 단순 차분, 1차 차분은 T와 T-1 사이의 차이를 계산할 뿐 T-P와 T 간의 차이를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즉, 단순 차분으로는 주기적 변동인 ST를 제거하지 못하며 여전히 데이터에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기가 12개월인 데이터를 고려하겠습니다. ST는 TT, ST 플러스 RT, 여기서 ST는 sin 2 파이 T12로 주기적 성분을 정의합니다. 차분 후에는 밑에 있는 수식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 여기서 계절성 성분인 sin의 차분은 단순히 연속된 두 값 간의 변화율을 계산하므로 원래 주기를 제거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즉 계절성 차분 결과가 단순히 상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기적 패턴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계절성 성분이 제거되지 않으면 데이터는 여전히 평균과 분산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비정상성을 유지합니다. 이는 아리마 모델의 전제 조건인 정상성에 위배됩니다. 갈치는 선형적 구조를 기반으로 금융 데이터 변동성을 예측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계량 경제학적인 모델입니다. 수식에서 보이는 조건부 분산 HT는 이전 시점의 분산과 오차 제곱의 선형 결합으로 계산됩니다. 갈치의 모델은 양의 충격, 엡실론이 0보다 클 때와 음의 충격, 0보다 작을 때 분산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때 양과 음의 충격이 동일하다는 이제 엡실론 제곱 t의 서로가 같은 것, 이 수식은 아까와 같이 양과 음의 충격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금융시장에서는 음의 충격, 하락이 양의 충격 상승과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예로는 하락장에서는 공포와 매도가 급증하며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상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모델링 되기 때문에 실제 주식시장에서의 복잡한 환경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에는 노이즈, 정책 변화, 인간의 개입 등 다양한 변수와 불확실성이 상호작용하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통계적 방법들은 실무에서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머신러닝 접근 방법은 데이터 분포를 보다 잘 학습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융 데이터 분석에서 점점 더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KNN을 결합해서 투자자들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용한 논문도 있으며 다른 논문에서는 기술적 지표를 이용해서 과거 데이터에서 특징을 추출한 후에 디시전 트리로 특징을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러프셋 기반 시스템을 사용해서 규칙을 도출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SVM을 활용한 추가 예측,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분류기를 기반으로 한 앙상블 학습 모델 또한 논문에서 연구가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존 방법들은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지표와 퓨처 엔지니어링 같은 것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XGBoost 기반의 예측 모델을 어떤 논문에서 제안하였으며 이런 퓨처 익스펜션, 데이터 전처리, 추적 특징 선택을 강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오토인코더 AE와 커널 극단 학습 머신인 KELM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개발하여 주가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려는 시도 또한 있었습니다. 해당 방법들은 비선형 관계를 효과적으로 모델링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복잡하고 대규모의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컴퓨터 성능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서 학성곡 신경망 CNN과 순환신경망 RNN, 장단기 메모리 네트워크인 LSTM, 트랜스포머 등 다양한 딥러닝 기법이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추가 예측 문제를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또한 시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딥러닝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각 딥러닝 모델의 논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한 논문에서는 CNN 모델을 사용해서 현재 가격을 기반으로 다음날 주가 방향을 예측하는 연구도 있었으며 주식 관련 정보를 포함한 배열을 CNN 프레임워크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RNL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정보를 활용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시계열 분석에 많이 사용이 되는 모델입니다. 이런 어텐션 메커니즘을 결합한 RNA 기반의 모델을 습득해서 금융 데이터 내에서 시계열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LSTM 모델의 등장 같은 경우에는 RNN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그레디언트 베니싱 또는 그레디언트 익스플로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으며 이는 긴 시계열 데이터를 다룰 때 위험할 수가 있음을 발견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모델입니다. 이런 LSTM 모델이 등장을 하였으며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주가 예측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모델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LSTM이 장기 예측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논문도 있었으며 특히나 인도의 BSE 지수의 일간 및 주간 변동성을 성공적으로 예측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LSTM 또한 과거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정보 손실을 피할 수가 없으며 이는 시계열 변화 패턴을 완전히 포착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에 트랜스포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계열 데이터를 한 번에 학습을 하므로 반복 훈련 중에 정보 손실을 방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연구자들이 금융 시계열 예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CNN 모델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CNN 동작 방식으로는 먼저
1D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미지 처리에 사용되는 2D의 CNN과 달리 금융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해당 데이터 시계열 쪽에서는 1D CNN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퓨처를 추출하고 패턴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풀링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풀링 레이어는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면서도 중요한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운 샘플링 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기술입니다. 풀링 레이어 중에서도 맥스 풀링과 에버리지 풀링이 있는데, 맥스 풀링 같은 경우에는 해당 영역의 값이 가장 큰 값을 다운 샘플링 하며 보존하는 방식이고, 에버리지 풀링은 각 영역의 값의 평균을 매겨서 그 값을 다운 샘플링해서 보존하는 방식입니다. 완전 연결 레이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인력 데이터를 64차원의 고차원 공간으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다음 시점 t+1의 주가를 예측값으로 출력해줍니다. 이러한 CNN의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CNN은 국소적인 패턴 학습에는 효과적이지만 글로벌 패턴을 학습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한 시간 의존성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 데이터에서는 이전 데이터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CNN은 이러한 장기 의존성을 제대로 학습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는 풀링 과정에서 전체와 부분 간의 관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풀링 과정에서 데이터를 단순 축소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요한 금융 정보가 손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CNN은 금융 데이터에서 지역적인 패턴을 학습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패턴 분석 및 전체적인 금융 시장의 변화를 포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과 같은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RNN 기반의 주가 예측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NN의 메커니즘은 기억 장치가 좀 중요한데, 순차적인 데이터의 시간적 순서를 반영하는 신경망 구조로 현재 시점 t의 데이터가 이전 시점 t-1의 정보를 포함해서 연산을 수행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런 RNN의 수식 표현은 다음 수식과 같은데, 이런 해당 수식에 대한 설명은 HT-1은 이전 시점의 은닉 상태, 그리고 바이어스, 그리고 시그마는 활성화 함수, 또 W는 가중치를 의미합니다. RNN의 특징으로는 입력 데이터의 시간적 순서를 유지하면서도 연속적인 데이터 간의 의존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RNN의 한계가 있는데, 이런 문제점은 순차적인 데이터 간의 연결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반면에 이런 연결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약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 단계, 타임 스태프가 길어질수록 은닉 상태에서 정보가 소실됩니다. 이는 모델의 성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또한 장기 의존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RNN은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역전파 과정에서 그레디언트 소실과 그레디언트 폭발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는 장기적인 패턴 학습이 어렵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LST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STM은 RNN의 장기 의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LSTM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을 분리하는 세 가지의 게이트 구조를 도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입력 게이트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저장할 정보를 결정하는 게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망각 게이트인데, 이전 은닉 상태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시그마 활성화 함수를 적용해서 이전 정보를 서서히 0으로 수렴하게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출력 게이트인데, 현재 시점 t에서 최종 은닉 상태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모리 셀의 역할로는 유용한 정보는 저장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버리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를 통해서 시간 의존성을 더 잘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으며, 이런 LSTM의 한계로는 병렬 학습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LSTM은 순차적인 계산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병렬 처리가 어려워서 학습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LSTM은 이제 주로 로컬 패턴을 학습하는 데 강점이 있지만 반면에 글로벌 패턴을 학습하는 능력에는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논문에서는 STTP라는 모델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에 대해서 메커니즘, 메솔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 가격 예측의 목표는 다음 날의 종가, 클로징 프라이스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전 기간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x 플러스 1을 예측합니다.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x는 RIXD 차원의 입력 시계열의 데이터입니다. d는 특징, 퓨처 차원이며 i는 입력 시계열 길이, 보통 5일에서 10일입니다. 롤링 윈도우 방식으로 예측이 진행되었으며 X2부터는 다음 예측이 시작됩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트랜스포머 모델은 NLP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친 모델입니다. 특히 대규모 데이터에서 RNN 모델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트랜스포머 모델의 금융시계열 예측에 활용해서 주식시장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의 구조로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인코더와 디코더가 있는데 인코더의 역할로는 주어진 입력 데이터를 임베딩 하여서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통해서 정보를 학습합니다. 입력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주요 특징을 추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잔차 연결과 정규화 과정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안정화해줍니다. 디코더 역할로는 인코더에서 학습한 정보를 추가적인 입력, 퓨처로 활용해줍니다. 이때 마스크 학습 트레이닝을 적용해서 예측 성능을 개선하였으며 소프트맥스 변환을 통해서 최종 확률적 출력 생성을 해줍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트랜스포머 모델이 금융 시계열 데이터에서 효과적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시계열 분해와 주기 상관성 기법을 적용해서 정확한 주가 예측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인코더 과정으로는 인코더 입력은 노드 임베딩과 위치 임베딩으로 구성이 됩니다. 입력 데이터를 셀프 어텐션 레이어에 전달합니다. 셀프 어텐션은 모든 노드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해서 연관성을 학습합니다. 잔차 연결과 정규와 같은 경우에는 잔차 연결을 적용해서 네트워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고 정교화 과정을 수행해서 입력을 표준화해줍니다. 최종적으로는 잔차 연결과 정교화 단계를 거친 후에 인코더의 최종 출력이 생성이 됩니다. 디코더 과정에서는 마스크 트레이닝을 적용해 주었습니다. 해당 기법을 적용해서 디코더에서는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이제 셀프 어텐션 레이어의 추가 입력을 활용해서 높여 주었으며 마지막으로 출력할 때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해서 확률적 출력으로 변환해 줍니다. 지금부터는 주기 상관성 메커니즘을 포함한 STTP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주요 기호는 표와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전 논문에 따르면 주식시장에서 계절성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으며 트렌드는 주식시장 시계열에서 감지할 수 있는 변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금융 시계열에서 이러한 복잡한 시간 패턴을 학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논문을 참고하여서 시계열을 추세와 계절성으로 분해하는 방법을 해당 논문에서는 적용하였습니다. 시계열 분해 과정은 먼저 시계열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패딩 연산을 적용시킵니다. 그 후에 이동 평균 풀링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추세를 추정하고 원래 시계열에서 추세 성분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서 계절성 성분을 얻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를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 내부에 시계열 분해 계층을 추가해서 인터메디에이트 히든 베리어블에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었습니다. 길이가 L인 입력 시계열 X가 RIXD에 대해서 시계열 분해는 다음과 같이 수행이 됩니다. 여기서 XS는
계절성 성분을 XT는 추세 성분을 의미합니다. 에버리지 풀링은 이동 평균, 무빙 에버리지를 사용해서 추세를 수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패딩은 데이터의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을 복사해서 적용합니다. 이 과정을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시리즈 데컴 X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서 트랜스포머 모델이 시계열 데이터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트랜스포머 기반 시계열 분석에서 주기 상관성 메커니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셀프 어텐션은 모든 노드의 특징을 활용해서 정보를 업데이트하였지만 서브 시계열 간의 주기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기 상관성을 적용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계열 내에 숨겨진 주기적 관계를 더욱 합리적으로 탐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전 다음과 같은 논문들을 참고해서 개선된 방식으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주기 상관성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계열 데이터와 시간 지연 타임 래그 된 데이터 간의 유사도를 계산합니다. 유사도가 가장 높은 m개의 시차를 선택해서 주기를 추정해 줍니다. 세 번째로는 선택된 주기를 기준으로 시계열을 서브 시계열로 분할해 줍니다. 네 번째로는 소프트맥스를 적용해서 유사도 점수를 정교화합니다. 소프트맥스 점수를 기반으로 서브 시계열을 집계해서 최종적으로 주기 상관성을 구해줍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해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XT와 지연된 시계열 XT 마이너스 T는 T 간의 유사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첫 번째 수식은 유사도가 가장 높은 m개의 시차 선택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수식은 가장 높은 유사도를 보이는 시차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최종 주기 상관성 집계는 세 번째 식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롤 함수는 시계열 V 요소를 t만큼 이동하는 역할을 하며 첫 번째 위치에서 이동된 요소는 마지막 위치로 다시 들어갑니다. 핵심만 요약을 드리자면 기존 셀프 어텐션은 주기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주기 상관성을 적용하면 더 합리적인 패턴 탐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착안한 모델이 STTP입니다. 소프트맥스 정교와 최적의 시차 선택을 통해서 더 강력한 주가 예측 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코더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코더는 원본 시계열 데이터 XEN은 RIXT를 입력받습니다. 여기서 I는 시간 길이를 의미합니다. 인코더의 핵심 역할은 시계열 분해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계절성과 트렌드로 나누고 변환된 데이터를 디코더로 전달해서 예측 보조 정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코더는 총 N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주요 연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인코더를 출력하는 XEN-1의 주기 상관성을 적용해 주었습니다. 시계열 분해 수행을 통해서 계절성과 추세를 분리해 주었으며 피드포워드 신경만을 적용해서 추가적인 특징을 추출해 주었습니다. 위 과정을 N개의 인코더 레이어로 반복 수행을 해줬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시계열의 패턴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주요 구성 요소를 설명드리자면 피드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신경망 변환을 수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SEN-L2는 첫 번째 및 두 번째 시계열 분해 계층에서 추출된 계절성 성분입니다. 이때 I는 I번째 인코더의 최종 출력값을 의미합니다. 추세 성분은 여기서는 직접 활용되지는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만 설명드리자면 인코더는 시계열 데이터를 분해해서 계절성과 추세를 추출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기 상관성과 피드포워드 신경망을 통해서 데이터를 변환을 해주었습니다. 추출된 정보는 디코더로 전달되어서 예측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디코더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코더는 두 개의 입력값을 받습니다. 계절성 성분은 XDES이고 추세적 성분은 XDET입니다.
즉 디코더는 시계열 데이터를 더욱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계절성과 추세성분을 따로 처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코더를 시작하기 전에 계절성과 추세성분을 인코더에서 가져와서 초기화를 해줘야 합니다. 계절성 성분 초기화는 XDS는 수식에서 인코더에서 추출한 계절성 성분이며 XO, 제로 패딩을 적용해서 데이터의 길이를 맞출 것입니다. XENT는 이 인코더에서 추출한 추세 성분이며 XMIN은 민 패딩을 적용해서 시계열의 평균값으로 초기화한 것입니다. 디코더는 주기 상관성과 시계열 분해를 활용해서 패턴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해 줍니다. 그 방법으로 먼저 인코더로부터 계절성과 추세 성분을 가져옵니다. XENS, XENT는 시리즈 댐콤, XEN, 즉 시계열 데이터를 계절성과 추세로 분리하는 수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디코더 입력값을 구성합니다. XDS는 컨셋, XDNS, X0, 그리고 XDT는 컨셋, 컨캣, XDNT, XBIN 이를 통해서 계절성과 추세 성분을 조합해서 예측을 위한 입력값을 구성해주는 수식입니다. 이러한 수식을 이루는 핵심 구성 요소로는 컨셋인데 추출된 성분과 패딩을 연결해서 디코더 입력값을 구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로 패딩, 계절성 성분을 위한 패딩으로 제로 패딩은 예측할 시점을 데이터를 0으로 채워주는 방법입니다. 민 패딩 같은 경우에는 추세 성분을 위한 패딩으로 시계열의 평균값을 적용해서 안정적인 예측을 유도해줍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자면 디코더는 계절성과 추세 성분을 각각 활용해서 시계열을 분석하며 제로 패딩과 민 패딩을 통해서 입력값을 보정합니다. 이후에 주기 상관성과 시계열 분해를 활용해서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해줍니다. 다음은 디코더 연산 과정입니다. 각 디코더에 이어 I에서 수행되는 연산은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주기 상관성 및 시계열 분해 수행입니다. 해당 단계에서는 이전 디코더 출력에서 주기 상관성을 적용해서 패턴을 분석하고 시계열 분해를 통해서 계절성과 추세를 분리해 줍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인코더의 최종 출력과 추가, 주기 상관성의 적용입니다. 해당 파트에서는 인코더의 최종 출력과 계절성 성분을 비교해서 주기적인 관계를 파악을 해줍니다. 또한 분해 과정을 거쳐서 계절성 및 추세 성분을 갱신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피드포워드 신경망의 적용입니다. 해당 부분에서 계절성 성분을 반환하는 신경망을 적용해줍니다. 네 번째는 가중합 계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세 성분을 가중합하여서 최종 예측에 반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수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측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XDE는 DM은 해당 수식은 마지막 디코더 계절성 성분을 의미합니다. T는 마지막 디코더 추세 성분이며 W는 최종 예측 자원의 변환 행렬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코더는 시계열 분해를 활용해서 추세와 계절성 성분을 정교하게 조정해준 역할을 하며 주기 상관성을 통해서 인코더와 과거 출력에서 주기적 관계를 추출합니다. 최종 예측값은 가중치를 적용한 추세 및 계절성 성분을 결합해서 생성을 해줍니다. 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개별 주식 가격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전체 시장 변화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금융기관에서 선정한 주요 대표 주식을 가중 합산한 주가 지수인 스탁 인덱스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3개의 주요 주가 지수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주가 지수는 각각 상하이 종합지수인 SH, 선전 종합지수인 SZ, 항생지수인 HSI이며 분석기관과 수집된 거래일 수는 표와 같습니다. 데이터셋은 30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현재 안정적 성장기까지 포함을 해주고 있습니다. 테이블 2에서는 상하이 종합지수 SH의 샘플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에 나왔듯이 각 주가지수는 거래량, 거래대금, 변동률, 최고가, 최저가, 시가, 종가 총 8개의 주요 금융지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3개의 데이터셋은 학습용과 테스트용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학습 데이터는 마지막 1000일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는 마지막 1000일의 종가입니다. 이후에 제한된 STP 모델을 다음 6개의 최신 딥러닝 모델과 비교해 주었습니다. 실험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함수는 AM이며 배치 사이즈는 64, 시간 스텝은 5일, 학습 반복 횟수는 100, 학습률은 0.001, 최적 알고리즘은 아담입니다. 데이터 정교화는 Z스코어 표준화를 적용해 주었습니다. 입력 데이터는 Z스코어 정교화를 적용했으며 수식에서는 XI는 원본 입력 데이터, byX는 입력 데이터의 평균값, S는 입력 데이터의 표준 편차, 마지막은 Z스코어 변환 후에 정교화된 값입니다. 입력 데이터의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1로 조정해서 학습 안정성 및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주요 실험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는 LSTM 모델이 RNN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LSTM이 장기 의존성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단일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CNN과 주요 메커니즘 AM을 BILSTM 추가하면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듯이 CNN, BILSTM, AM이 서로 다른 정보를 추출하는 능력을 결합해서 성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성능이 나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STTP 모델이 CNN, BILSTM, AM보다 우수한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STTP 모델은 모든 데이터셋에서 3개의 평가 지표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STTP 모델이 실제값과 높은 일치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오차율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는 STP 모델이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STP 모델이 금융 시계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모델링하였기 때문입니다. 시계열 분해 계층에서는 계절성과 추세 패턴을 분리하여 학습을 하며 주기, 상관성 메커니즘을 통해서 주가 데이터 간 주기적 관계를 반영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STP 모델은 복잡한 금융 시계열 패턴을 학습하며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STP 모델이 주가 예측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추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RC 모델과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모델은 특정 시장에서 잘 작동하지만 다른 시장에서는 성능이 저조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시장에서 STTP 모델의 일반화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논문에서는 8개의 글로벌 주가 지수에서 성능을 테스트하였습니다. 데이터 분할은 80%는 트레인 데이터, 20%는 테스트 데이터로 설정해서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주요 실험 결과로는 STTP 모델은 거의 모든 평가 지표에서 RC 모델보다 우수한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S&P 500 및 다른 주가지수 데이터셋에서도 가장 큰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DJI 데이터셋에서는 데이터가 변동이 크고 분산이 크기 때문에 RMSE가 RC보다 약간 낮은 성능을 보이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STTP 모델은 주가 예측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여러 시장에서 높은 일반화 성능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DJI 데이터가 변동성이 크고 분산이 크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STTP 모델의 주요 구성 요소가 주가 예측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주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2개의 변형 모델을 생성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계열 분해 계층을 제거하였고 두 번째 모델은 주기 상관성 메커니즘을 제거하였습니다. 주요 결과로는 첫 번째 모델이 가장 낮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시계열 분해 없이 단순히 과거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모델도 STTP 모델보다 성능이 낮았습니다. 즉, 과거 데이터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주기 상관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해당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시계열 분해와 주기 상관성 2가지 요소 모두가 주가 예측 성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두 요소를 결합한 STTP 모델이 가장 높은 예측 성능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해당 부분에서는 STTP 모델의 매기어번스, 타임 랭스가 예측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시차, 타임 랭스란 모델이 과거,
며칠 동안의 데이터를 입력으로 사용할지 결정하는 기간입니다. 너무 짧으면 이제 전체적인 시장 트렌드를 포착하기 어렵고 너무 길면 반대로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반영하기가 힘듭니다. 실험 설정은 세 가지 SDP 모델을 비교하였습니다. 레그 5와 레그 7, 레그 10 각각 5일의 시차를 사용하였고 7일의 시차, 10일의 시차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세 개의 주가지수 데이터셋에서 평가 수행을 해주었습니다. 주요 결과로는 해당 모델의 레그 5와 레그 7이 레그 10보다 성능이 우수했으며 SZ 지수에서는 레그 7이 레그 5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즉, 짧은 시차가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니며 각 데이터셋마다 최적의 시차가 다르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레그 10 모델은 모든 데이터셋에서 가장 낮은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주식시장 단기적인 주기성을 가지며 변동성이 크기 때문으로 주식시장은 높은 무작위성과 빈번한 변동을 포함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시장마다 최적의 시차가 다르므로 신중하게 조정을 해야 하며 적절한 시차 선택이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주가 예측은 금융시장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딥러닝 모델 STTP를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시계열 데이터에서 특징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출하였습니다. 해당 모델의 핵심 기술로는 시계열 분해 계층, 내재된 주기적 패턴을 추출하는 방법, 그리고 주기 상관성 메커니즘, 시계열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모델로 광범위한 실험을 수행하였고 해당 모델과 최신 딥러닝 모델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STTP 모델이 기존 최신 모델에 대비해서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높은 예측 정확도와 일반화 성능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